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윤석열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총선 개입 발언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 먹고 있는지 배가 한껏 나온 상태에서 청년들을 모아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가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 행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이게 보니까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고 예산의 뒷받침도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지금 국회에서는 소수 정당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야당이 무조건 발목 잡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제대로 된 입법 하나 해본 적이 거의 없다. 올해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국정 논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최근 여권 관계자들 앞에서 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를 170석이라고 직접적으로 제시한 데 이어서 오늘은 공개된 자리에서 청년들을 모아두고 내가 왜 당신들이 원하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냐면 우린 소수정당이고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그래요. 이렇게 탓을 하고 내년 총선 승리해서 본격적으로 개혁할게 라고 말한 겁니다. 자, 탄핵 좀 합시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은 원희룡을 앞세워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를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 김건희 고속도로 의혹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은 정치적으로 이득이 안 되거나 불리해지면 15년간 추진해온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 정도는 1조 7천억 원짜리 이 국책 사업 정도는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놈들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주장이 가짜 뉴스라고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해명하고 대응하면 될 일이지 M1 고속도로 사업까지 엎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야, 나 이거 아예 죽여버린다. 어떡할래? 날 계속 푸시할 거야? 계속 할 거야? 어떡할 거야? 이게 윤석열식 인질극입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딸, 아들을 인질로 삼아서 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던 윤석열 그 방식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170석을 위해서는 다 죽여버릴 수 있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어.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 살고 싶으면.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을 탓하는 양평 이찍들의 목소리를 따다가 이거 민주당 때문에 엎어졌다는 언론 플레이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먹을 수도 있지. 괜히 들쑤셔갖고 말이야. 이런 얘기예요. 진짜 욕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검찰과 언론이 손을 잡으니까 날리면도 바이든이 되고 선거 운동하는 총선 개입 발언도 그냥 넘어가는 거고 누가 봐도 권력형 비리인데 물이 타지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검언유착 정권의 생각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 여당으로부터 방송 탄압을 받고 있는 KBS가 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에 참전해서 오늘 그 핵심을 건드렸습니다. 자, 오늘자 KBS의 단독 보도를 보면 그 고속도로 종점인 강상면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더 있다고 합니다. 최초 이 논란이 일어났을 때 김건희의 재산 등록 현황을 기초로 해서 이곳에 축구장 3개의 면적 땅이 있다고 확인되었는데 이어 JTBC가 장모 최은순의 회사 명의로 찾아봤더니 축구장 1개의 면적 땅이 더 있더라. 그리고 오늘 KBS는 김건희, 최은순, 김건희 오빠, 언니, 동생 그리고 가족 회사 명의 땅까지 전수조사를 했는데 축구장 1개 면적 땅이 더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앞선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자, 종점이 되고 있는 이 양평 JCT를 중심으로 여기에 축구장 3개 면적 땅이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4군데에 걸쳐서 축구장 2개의 면적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고 검찰총장이 되는 시점에서 이들은 김충식이라는 동업자를 통해서 가등기를 설정, 즉 차명 보유를 합니다. 그 차명 보유가 사실인 이유는 이 동업자, 조카, 지인 땅을 담보로 해서 최은순이가 25억 원을 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친인척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인을 통해서 동업자들을 통해서 차명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땅은 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KBS 보도가 치명적인 것은 오늘 원희룡이가 백지화 발표를 하자마자 국힘 출신 양평 군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강상면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지 몰랐다. 종점인 양평 JCT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다. 따라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도로와 인접한 땅의 땅값의 상승 효과는 없다. 따라서 강상면 안으로 가서 종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김건희 일가의 땅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양평 지역의 공인중개사 얘기는 달라요. 2배가 뛸 것이고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왜들 그렇게 주민들이 종점을 유치하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겠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양평 군수의 말대로 그 고속도로에 접한 땅은 그렇다고 쳐줍시다. 그런데 KBS가 발견한 나머지 땅들은 그 배후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 도로가 생기면 서울 강남권에서 20분 만에 양평 JCT까지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남양평 IC를 통해서 이 배후 지역으로 진입이 됩니다. 자, KBS는 여기서 양평 JCT부터 여기까지가 10분 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강남권에서 이 김건희 땅까지는 21분이 걸리는 겁니다. 양평 군수가 땅값 상승 효과를 못 본다는 이 땅까지는 22분이 걸려요. 자, 이 땅까지는 26분, 이 땅까지는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남양평 IC를 통하면 실핏줄처럼 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쉬운 얘기를 이 양평 군수에게 되묻는 기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물론 이 KBS의 보도를 접하기 전에 그를 만났기 때문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보도를 가지고 다시 양평 군수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강남권에서 김건희 땅들까지 최단 21분, 최장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야, 이거 뭐 황금의 땅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이 논란에서 빠져나갈 유일한 JCT 동아줄을 KBS가 박살낸 거예요. 잘했어. 자,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응징하고 있습니다. 잘했어. 딱. 오늘 뉴스타파와 세금 도둑자 바락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활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 시에 매달 평균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2년여 재직하면서 38억 원이 넘는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직 초기 매달 4억 1천만 원씩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이 된 지 2달까지 총 38억 6,300만 원을 썼고요. 이건 하루 평균 480만 원씩 쓴 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증빙하는 서류는 한 장뿐이거나 폐기되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검찰이 민주당의 돈봉투 9천만 원을 털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